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이번 대선 주요 우제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인데요. 지난주 KBS 시사기획창에서 대통령 후보 4명의 부동산 공약을 심층 취재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송이었고요. 꼭 한번 다시 보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방송 제작한 KBS 우한을 기자와 부동산 공약 집중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방송 기획은 어떻게 왜 취지가 뭐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20대 대선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점차 좀 닮아가는 부동산 그렇죠. 정책 공약이 그런 현상을 저희가 좀 보고요. 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선의 캐스팅 보트를 누가 지고 있느냐 봤을 때 유권자 지형을 볼 때 이제 2030 청년들과 예. 이 수도권의 중산층 그 표심을 잡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 층들에 대한 지원 관련된 공약들이 이제 좀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점차 이제 유사해지는 거죠 공약들이. 예. 그런데 사실 그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데 이걸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 그걸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또 어떤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수련 예. 아래에는. 그런 것들을 좀 유권자들한테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좋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저도 뭐 헛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죠. 일단 공공주택 관련해서 네네. 공급을 확대하겠다. 기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라는 그 지표를 보면 103.6%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가구가 집을 한 채씩 가질 정도로 이제 주택 공급은 돼 있다는 거죠. 전국 기준. 네.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 15% 가량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예. 결과적으로 한 40%는 무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주택자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이제 해소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새 집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어서 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가 가진 기존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인데 예. 지금 각 후보들은 이제 주로 새 집을 공급해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라고 예. 이제 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새 집 공급 방식은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이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어서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예. 민간 시장에 맡겨서 시장에 공급하는 민영주택. 예. 이렇게 나뉘는 건데요. 민영주택, 민간주택 공급은 이제 뒤에 보기로 하고 먼저 이제 공공주택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 예.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공공주택은 이제 후보들은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후보들의 그 부동산 정책 공약의 가장 큰 공통점인데요. 근데 이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먼저 공공주택의 유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예. 공공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이제 임대형, 장기 임대형, 예. 우리가 이제 전월세 이제 임대료를 주고 사는 이제 임대형이 그렇죠. 있고 자가형, 분양형인가요? 예, 분양형이 있는 거죠. 예. 분양형은 이제 토지 임대부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땅은 정부가 갖고 있고 예. 건물만 지어서 이제 반값에 싸게 예. 건물값만 받고 분양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임대형 분양형이 있고 그다음 예. 지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영구임대 지금 현재 영구임대 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같은 특정 계층에 예. 공급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중산층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 공급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 따라 보편적인 지원, 선별적인 지원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주거 유형 두 가지 2 곱하기 2. 그렇죠. 2 곱하기 2에서 예.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중산층 위한 임대형, 그렇죠. 중산층 위한 분양형, 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형, 취약계층을 위한 분양형. 네네. 이게 있는데 그렇죠. 그 후보들마다 그 방점이 다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산층을 위한 임대형 예. 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중산층 임대형은 네. 이재명.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그 네. 주거 불안이 심각한 이제 층에 집중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구 임대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그런데 이걸 중산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산층을 예. 311만 호 가운데 예.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311만 호 중에서 140만 호 절반에 가까운 140만 호가 기본주택. 기본주택. 그리고 임대형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중 임대형은 80만 호, 분양형. 분양형은 60만 호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임대이든 분양이든 공공주택이 중산층을 위한 쪽하고 좀 가깝다? 그렇죠. 아,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얘기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그러니까 꼭 확충이 저소득층은 아니고 이제 예. 그 청년층이라든가 청년층이라든가.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예.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또는 식구가 많은 중산층까지. 그렇죠. 예, 식구가 윤석열 많은. 후보는. 네. 예. 그러니까 임대형이 아니라 분양형.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예. 자산 축적의 기회도 어느 정도 갖고 이제 공공주택을 내가 소유한 다음에 그걸 이후 5년 지나서 이걸 정부에 환매하면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함께 주겠다라는 아, 거죠.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가깝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는 어떻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그 이제 취약계층 이게 예. 이제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은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보편적인 중산층에게 이런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한다기보다는 예.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아.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이제 200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이제 공언을 했죠. 예. 그 중에 이제 100만 호는 임대형 그리고 100만 호는 분양형 예.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는 그 중산층을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아, 예, 이제 오히려 집중해야 이거는 된다. 어떻게 보면 또 이재명 후보와 가깝네요. 비슷합니다만은 아. 그 양이 더 많습니다. 양이 예, 더 많다. 그래서 100만 호. 아,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분양형 60만 호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100만 호까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절반은 청년들에게 집중 공급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공공주택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분양시장, 민간 분양시장을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보니까 한 3분밖에 남지를 않았고요. 오늘 다 못해요. 이 굉장히 많은 네. 내용이어서 내일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아, 네네. 가능합니다. 예, 우한울 기자가 내일 한 번 더 나와서 네. 민간주택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네네. 그럼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대규모 공공주택 약속을 내 후보가 다 했는데 실현 네네. 가능성은 따져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반값 아파트 다들 이제 내걸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분양형 공공주택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공약들이 과거에 있긴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참여정부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60만 호의 이제 공공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예. 이제 공약을 했고, 약속을 약속을 했고요. 했고. 그다음 이명박 후보도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많이들 아실 텐데 알려진 그 분양형 공공주택 예. 10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약속들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32만 호 정도, 3분의 1도 못 미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심각하고 아파트 가격이 이제 주춤하다지만은 요즘 그 모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수도권 핵심 지역들의 집값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례 없는 이런 반값 아파트 공약들이 쏟아지는데 사실 실현 가능성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한 100여 명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예. 대부분 좀 안 믿어요? 예, 고개를 갸우뚱했고 전문가들도 제가 이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는 전문가들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전문가들은 아예 네. 장담하는 전문가들은 네. 없었고 그래도 그럴 것이- 공공주택에 관해서는 뭐 불가능하다. 내일 민간주택 관련해서 또 여쭤볼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네. 이거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분 5개 이제 일기 신도시만 해도 29만 호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한 7배, 8배 이렇게 이제 공급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공공주택만 네네네. 그 각 후보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예. 그렇고 예.
뭐 100만 호, 뭐 80만 호, 60만 호.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50만 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일기 신도시보다 사실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죠. 공공주택을.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내일 좀 자세하게 여기에 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디를 찾아봐야 되죠? 우리가? 저희 뭐 유튜브나 예. 저희 KBS 홈페이지에 이제 시사계획창 집통령을 찾습니다. 지난주에 방송된 집통령을 찾습니다. 시사계획창 집통령을 찾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아요.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후보들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KBS 우한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